봅시다.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인데 사실 너네 내신할 때도 최대 최소 정리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연속함수고 이제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뭐 이런 거고, 사실 최대 최소 정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문제에서 최대값을 찾아라 또는 최소값을 찾아라 이런 문제도 그냥 찾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사이값 정리는 좀 중요해요. 사이값 정리는. 그럼 사이값 정리는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보시면 사이값 정리는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평소에 사이값 정리를 이렇게 쓰죠. 지금 얘만 딱 보시면 되는데 봐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a 곱하기 fb가 음수면, 즉 두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면 그 사이에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fc가 0이 되는, 즉 근이 하나는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잖아. 이게 사이값 정리의 정의죠. 맞지? 다시 뭐다? 닫힌 구간 내에서 걔가 연속이고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면 뭐다? 근이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라는 게 사이값 정리라는 애라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문제 풀 때 이렇게 안 써, 잘. 얘가 정의거든? 그래서 여태까지 너네는 그 정의를 적용시켰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우리가 평소에는 어떻게 쓰냐면 문제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구간 1,3에서 근이 한 개는 존재한다. 또는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풀어? 아, F1 곱하기 F3이 음수겠구나. 이렇게 풀지. 내신에서 우리 이렇게 계속 풀고 모의고사에서도 수능에서 다 이렇게 풀 거야. 뭐야? 너네한테 문제에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는지 증명해라 라고 물어보지 않잖아, 문제들은. 맞죠? 증명해라 라고 안 물어보지. 그냥 답 찍는 걸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나오는 거야. 뭐다? 1,3, 즉 어떤 범위 내에서 근이 적어도 한 개는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 아, 그 사이에 근이 있다는 건 두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구나. 근데 원래 사이값 정리는 뭐라고? 얘를 반대로 가는 게 사이값 정리야. 그럼 우리는 명제에서 뭐를 한 거야, 지금? 역을 한 거예요, 역. 우리 명제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 어떤 P면 Q이다라는. 이씨.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근데 얘가 참이야. 그렇다고 해서 Q이면 P이다라는 명제가 무조건 참이야?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풀어왔어. 그리고 모의고사나 내신에서는 그렇게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F1 곱하기 F3이 음수면 1과 3 사이에 근이 적어도 한 개 있는 거 알겠어. 그렇게 풀면 돼. 근데 만약에 얘가 양수라고 해서 근이 없는 거야? 또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근이 없는 거야? 그건 아닌 거잖아. 맞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문제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봐봐. 66번에 만약에 그냥 너네가 66번 자체를 풀기만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풀어? 나에서 열린 구간 0,1에서 방정식 gx는 2분의 1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그럼 어떻게 풀어 이거? 2분의 1을 반대로 넘겨서 gx-2분의 1은 0이다라고 이렇게 쓰고, 내가 요 식에다가 0과 1을 넣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0을 집어넣었더니, 즉 g0-2분의 1이 뭐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g1-2분의 1이 a가 되더래. 그럼 요 a는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해서 풀고 넘어가지. 아, 그러니까 a는 0보다 크겠구나 해서 넘어간다고. 맞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a가 양수일 때는 근이 존재하는 건 맞아.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맞죠? 그게 사이값 정리잖아. 얘면 부호가 다르면 그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만약에 얘가 음수라고 했을 때 근이 존재할 수 있는지까지도 따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린지 얘가? 여기까지 괜찮니? 다시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할 것이다. 그게 사이값 정리다. 당연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 경우도 맞는지 틀린지를 따져주셔야 된다. 실제로 작년 말고 재작년 기출이었는데 재작년 기출에서 이런 사이값 정리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답이 채점 기준에 답을 구하는 게 배점이 크거든? 배점이 큰데 이 사이값 정리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10점 중에 5점이 전체 한 문제당 10점이니까 10점 중에 5점이 이게 아닌 경우를 따지는 거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만 풀면 다 맞아도 5점인 거야. 그 문제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사이값 정리해서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고 다시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면 사이값 정리 성립해. 괜찮아. 근데 그 반대도 얘가 얘가 양수가 아닐 때 음수일 때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뭐다? 경우를 나눠서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한번 보자. 66번. 66번 문제 한번 볼게요. 66번 문제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gx가 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가에서 연속성을 먼저 따져주셔야겠죠. 그치? 그럼 연속성 어떻게 따진다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다라고 따진다고. 그런데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얘는 0이다와 0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나타내는 게 극한값인 거고 얘가 나타내는 게 함수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좌극한 우극한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좌극한 우극한이 하나로 합쳐져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x는 3분의 1이므로 맞죠? 연속이니까 gx가 연속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이므로 지금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fx가 지금 3차 함수 즉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어. 맞죠? 원래는 다항함수가 아니면 리미트 x는 0으로 갈 때 fx는 0이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원래는 다항함수가 아니면 맞죠? 그런데 얘는 지금 다항함수 즉 3차 함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f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얘는 x를 인수로 갖고 있겠구나. 괜찮아? 여기가 괜찮니? 그럼 x를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x 약분 되겠네요. 그치? 그럼 이 뒤에 2차식이 남겠네. 3차 함수니까. 근데 맞니? 2차식이 남을 거야. 그럼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axb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그 상태로 또 뭐를 보내? 약분하고 x에다 0을 보내잖아. 0을 집어넣잖아. 그럼 뭐만 남아? b만 남는데 그게 3분의 1이니까 b가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fx는 뭐겠구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짧아, 풀이가. 너네가 일단 풀어보고 나서 답안지에다 옮겨 적을 거 아니야? 풀이가 만약에 짧아. 그러면 얘를 구하는 과정도 상세하게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 문제는 애초에 풀이 자체가 길다 보니까 얘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채점 기준이 있어봤자 여기에 있을 거니까. 알겠죠? 얘가 이렇게 수렴함으로 fx는 얘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얘가 돼서 gx에다가 집어넣어보면 x 약분이 될 거고 얘가 남겠죠. 그치? 그럼 gx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gx는 결국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네. 맞죠? 어차피 이제 연속인 거 따져줬고 그 다음 집어넣었을 때 약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분모가 뭐가 되면?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죠. 더 이상 메꿔줄 애가 없잖아. 그럼 얘는 불연속인 거잖아. 그럼 얘는 0이면 안 되겠네. 맞죠?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도 한 번 더 써주셔야 된다. gx가 얘이고 연속이므로 뭐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은 0이 아니다. 그럼 얘가 0이 아니라는 건 판별식 d가 뭐다? 0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d는 a제곱 마이너스 4ac고 얘가 음수다. a는 마이너스 2 루트 3보다는 크고 2 루트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괜찮니? 그래서 가까지는 여기 끝났어 이제. 가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어. 맞죠? 그럼 요 A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나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열린 구간 0,1에서
방정식 gx는 2분의 1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근데 지금 gx는 보시면 얘죠. 얘는 2분의 1이야. 그럼 결론. 분모는 뭔 거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은 2 이렇게 쓰겠지. 맞죠?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gx는 2분의 1에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은 2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나요? 그럼 이 상태로 우린 뭐 한다고? 원래는 여기다가 0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된다고. 맞죠? 그냥 풀 때는. 그럼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1 나오네. 그럼 양수네. 그럼 내가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는 뭐겠네? 음수겠네. 맞나요?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음수니까 A의 범위 나오겠네요. 원래는 그렇게 풀면 끝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서술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술할 거냐. 그럼 이렇게가 됐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를 저 왼쪽을 새로운 함수 hx라고 정의를 내려주셔야 돼요. 정석적으로 풀면. 1이라고 하면 이라고 하면 h0은 뭐야? 1, 즉 양수다. 쓸 수 있겠지? 맞죠? 그럼 첫 번째 뭐야? h1이 0보다 작다. 일 때. h1이 0보다 작다. 일 때. 그럼 뭐야?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근이 존재하겠네? 맞죠? 그러면 1 집어넣어 보시면 1 플러스 a 플러스 1이 양수인 거니까 a는 뭐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맞나요? 이거 뭐라고 쓰면 돼?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근이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럼 두 번째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뭐일 때? h1이 0일 때. h1이 0이라는 건 뭐야? 얘가 h1이잖아. h1이 0일 때는 뭐야?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죠?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보는 거야. 얘 이거. 그럼 hx는 뭐가 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네. 그럼 x는 몇이 근이야? x는 1이 근이죠? 근데 지금 무슨 구간? 열린 구간이니까 1이면 안 되죠. 얘고 hx는 0에서 x는 1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뭐다? h1이 음수 말고 양수일 때. 그럼 생각을 해봐. h1이 양수야? 잘 봐. 그래프가 0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h0이야. 양수니까. 1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h1이야. 근데 0과 1 사이에 여기가 그럼 0이고 여기가 1이겠죠? 맞지? 0과 1 사이에 근이 하나만 딱 있어야 돼. 근데 얘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그럼 0과 1 사이에 근이 딱 하나만 있으려면 무슨 근이어야 돼? 중근이겠죠.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중근이다. 얘일 때 판별시티는 0이어야 한다. 근데 판별시티는 0 해서 문제를 A 값을 찾아보시면 요 범위에 안 맞아요. 어디니? 요 범위에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뭐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이다. 그럼 결론 A는 뭐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루트 3보다는 작다가 되겠네요. 그럼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H1의 값은 자연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서 A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걸 활용해서 A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못 썼죠? 이렇게지? 1 넣었을 때 그렇죠? A 플러스 2고 그게 0보다 작다니까 잘못 썼죠? 마이너스 2보다 작다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크다가 되겠네. 그러면 됐죠? 그러고 나서 자연수가 되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크면 마이너스 2루트 3이 마이너스 3점 얼마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겠네요. 결국에 자연수가 되려면 A도 딱 떨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단 작고 마이너스 2루트 3보단 커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 해서 문제를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 쓸 때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우리 뒤에 가서 3, 4차 함수에서도 또 나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도 이런 비슷한 문제 또 하나 더 풀 거예요. 알겠죠? 사이값 정리 활용해서 푸는 문제.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경우가 왜 안 되는지까지 설명을 하셔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뒤에가 기니까 앞에는 빠르게 생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번, 64번, 65번, 그러니까 63번, 65번. 그러니까 얘는 내신 스타일이잖아. 맞지? 이런 거 어차피 안 나와. 왜? 보기가 아니야. 다 주관식이야. 다 써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약수령은 이런 게 안 나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연습 문제인데 연습 문제 앞부분은 쉬워서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75번? 75번도 그냥 간단하게 보고만 가면 이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분모는 0이면 안 된다. 괜찮죠? 그럼 뭐 하면 돼? fx 묶어내시면 돼요. fx 묶어내면 fx 곱하기 fx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0이 아니려면 얘도 0이 아니면 되고 얘도 0이 아니면 되겠죠? 그치? 그럼 뭐야? 판별시트가 0보다 작다? 판별시트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분수함수에서는 분자가 뭐든 신경 쓸 거 없어. 연속에서는. 극한에서는 분자가 0일 때, 분모 0일 때 뭐 이거 따져야 되는데 연속에서는 어차피 분모가 0이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속에서는 그냥 분모만 0이 아니면 된다. 해가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2차 함수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7번 한번 볼까요? 77번에 fx는 x 곱하기 x-1분의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그 다음에 x가 0 또는 1일 때는 dx제곱 플러스 3이다. 그런데 얘가 0과 1에서 연속이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뭐다? 결국에는 연속이다를 활용해서 위에 거는 극한값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밑에 거는 함수값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그 연속이다를 활용해서 a, b, c, d를 구해내겠죠. 맞죠?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지금 그 연속성 말고는 다른 게 없으니까 연속을 보이는 걸 좀 더 상세하게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곱하기 x-1분의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뭐여야 된다? 밑에 0 집어넣으시면 d 얘가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3이므로 일단 뭐 해야 된다? x가 0으로 갈 때 3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얘도 0으로 가야겠죠? 얘이므로 c는 몇이다?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죠? c는 0이다 쓸 수 있고 그 다음 또 집어넣는 거야.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곱하기 x-1분의 c에다가 0 집어넣으시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는 뭐로 정리가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약분하시면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고 그게 3이므로 얘도 뭐라고 쓸 수 있다? x가 0으로 가면 분모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분자는 마이너스 3이겠네? 그럼 뭐라고 쓰면 된다?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눠 쓰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보면 되겠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러면 x의 x-1분의 이제 집어넣어 보시면 x세제곱에 플러스 ax제곱에 마이너스 3x는 x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b 플러스 d 플러스 3이므로 뭐다? 지금 1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 지금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니까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제가 만약에 다항함수가 아니면 극한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 집어넣으시면 a는 뭐가 나온다? a는 2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a에다 2 집어넣어서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의 x-1분의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는
3x는 x는 어차피 약분될 거고요. x 약분하시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괜찮고 그럼 1, 3의 마이너스니까 얘는 뭐가 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3 이렇게 약분되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얘는 몇이다? 4고 그게 d 플러스 3이다. d는 1이다. 까지 쓸 수 있겠네. 됐죠? 됐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럼 그 다음에 F1은 몇이고 F2는 몇이고 F1 더하기 F2가 몇인지까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따라서 Fx는 뭐다? Fx는 뭐 둘로 나눠서 결론을 쓰시면 되겠죠? 뭐 얘는 D는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는 X의 X-1분의 X세제곱 A가 2니까 2X제곱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3X 그럼 C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는 뭐 X는 0과 1이 아니다 얘는 X는 0과 1이다 이렇게까지 Fx를 구하는 것까지 써주시고 따라서 F1은 몇이고 F2는 몇이고 F1 더하기 2는 몇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쓰라는 이유는 채점 기준이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야. 맞죠? 그렇죠? 채점 기준이 뭐가 될지 얘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많잖아. Fx 구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답 구하는 것까지 당연히 이제 답 구하는 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런 거니까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하나 어차피 풀이가 길지 않으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네가 여태까지 풀어봐서 알겠지만 연속으로만 문제가 나오긴 쉽지 않아. 왜냐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잖아. 그래서 이 정도 문제가 나왔으면 당연히 맞추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연속은 기본으로 깔아두고 그러고 나서를 보는 거니까 얘를 그냥 빠르게 추격해서 이 두 개는 하나 합쳐서 얘이므로 뭐 C는 0이고 B는 마이너스입니다. 아까 걸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항상 연속성을 보일 때는 항상 정석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9번도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80번에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너네 요런 식을 보면 x-1 곱하기 x-2 곱하기 fx는 얘다. 이런 식을 보면 너네가 습관적으로 일단 양변을 x-1 곱하기 x-1로 나누고 시작을 하거든? 나누고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얘가 이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거잖아. 그럼 이 식을 우리 무슨 식이라고 불러? 항등식이라고 부르죠. 그럼 항등식에 대한 성질을 쓸 수 있으면 그거부터 쓰는 거야. 나누는 것부터 시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 소리냐? 여기 지금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0되고 요만큼은 0되니까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2 집어넣으면 얘는 0되고 얘도 0되니까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 두 개가 나와. 그럼 그 두 개의 식을 가지고 A, B를 구하고 시작할 수 있어. 뭔 소린지 이해되세요?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겠다? x에다가 1과 2를 집어넣어서 항등식을 먼저 풀고 그럼 A, B가 나올 거고 그럼 그 A, B를 집어넣은 상태로 그 다음 우리가 했던 거 나눗셈으로 계산하시면 당연히 x-1과 x-2가 다 약분이 돼서 사라지게 되겠죠.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1과 2 집어넣으면 A, B가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습관적으로 나누고 시작하지 마시고 항등식의 성질을 쓸 수 있으면 항등식의 성질부터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81번에 fx가 이렇게 있고 얘에 대하여 fx 곱하기 fx-9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해라. 우리 저번 시간에 곱함수에 대한 연속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어떤 두 함수를 곱했다. 예를 들어서 fx 곱하기 gx를 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곱함수가 연속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면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앞에는 연속인데 뒤에가 불연속이면 예를 들어서 얘가 x는 0에서 불연속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얘가 f0이 0이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야 곱했을 때 다 0이 돼서 연속으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였고 마지막 세 번째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어떻게 하느냐?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직접 따져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얘가 x는 0에서 불연속이고 얘가 x는 1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0도 따지고 1도 따져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건데, 그래서 얘가 0이 돼서 그냥 빠르게 넘어갔는데, 여태까지는 넘어갔는데, 약수론 함수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표시를 해줘야겠죠. 뭐로?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으로. 근데 그거를 막 상세하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0이 되는 거 알잖아. 그래서 그냥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써놓고 그냥 조건식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81번에 fx가 저렇게 있고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9인 거잖아.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fx가 만약에 연속이야. 얘가 연속이야. 그럼 거기서 9를 빼도 당연히 연속이겠죠. 마찬가지로 얘가 불연속이면 얘도 불연속이겠죠. 그치? 그거를 나누고 시작해야 된다고, 먼저. 항상 곱함수가 나왔을 때는 두 함수의 곱에 대한 연속성이 나왔을 때는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 연속인지 아닌지.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fx가 연속일 때. 그러면 fx가 연속이라면 제가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겠죠? 첫 번째,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의 fx는 뭐가 돼? 1의 좌극한일 때의 fx는 1 플러스 a가 되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 때의 fx는 1의 우극한일 때 fx는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고 얘가 f1일 때. 그러니까 얘를 줄여서 하면 fx가 연속일 때. 이 말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뭐가 나온다? 얘와 얘가 같은 거니까 a가 몇일 때가 된다? a가 2일 때가 되겠네요. 이렇게. a가 2일 때가 되겠네. a가 2면 fx 마이너스 9도 연속이므로 뭐다?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9는 연속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지?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아? 얘는 이유를 쓸 필요가 없어. 교육과정에 있는 거야.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다. 연속하면 이제 성질이에요. 그래서 그 성질을 증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뭐라고 쓰면 돼? a가 2가 아니다일 때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fx가 불연속일 때. 그러면 리미트. 지금 어디서 불연속이겠어? 당연히 1에서 불연속이겠지? 그러면 1을 보는 거야. 1의 좌극한. 근데 그 함수가 뭐야?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9. 이렇게.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1의 좌극한일 때의 fx는 뭐니? 1의 좌극한일 fx는 1 플러스 a 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fx 마이너스 9는 그러면 여기서 9 빼는 거니까 a 마이너스 8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가 좌극한인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 때의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9는 1의 우극한일 때는 얘였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a 곱하기 마이너스 9니까 2a 마이너스 1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얘는 뭐인 거야? 일단 f1 곱하기 f1 마이너스 9라고는 쓸 수 있겠지? 맞죠? 왜? 저기 지금 등호 있으니까. 맞나요? 그렇죠? 9 뺀 거니까. 얘니까 그러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a 곱하기 2a 마이너스 10 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알겠죠? 맞죠? 얘가 연속이려면 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얘 계산해 보시면 a제곱에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8은 여기서 4a 제곱에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2a에 플러스 1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맞죠? 그럼 얘 오른쪽으로 다 넘겨서 a 값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따라서 a는 2일 때와 여기서 나오는 거 더해서 a 값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2번 보시면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와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 f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겠다. t는 알파와 베타에서 불연속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요거 절대값 fx는 t가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절대값을 씌워도 달라지는 거 없지. 맞죠? 달라지는 거 없죠? 그럼 는 t니까 이거 뭐야?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죠. 실근의 개수는. 그러니까 내가 y는 t를 음수 쪽 또는 여기까지 그리면 요 전까지는 0개. 그냥 여기서 1개. 그냥 이 위로 2개. 그러니까 여기서만 불연속이 만들어지겠지. 맞죠?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요 함수가 x축에다가 이렇게 접하면 뭐야? 얘를 기준으로 0개, 1개, 2개니까 여기서만 불연속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얘는 어떻게 생겨야 된다? x축보다 밑으로 내려가야만 불연속점이 2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꺾여 올라갈 거고 그러면 어디서 불연속이다? 여기와 여기서 불연속이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알파가 더 작으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를 나눠서 봐주시면 되는데 얘를 어떤 식으로 볼 수가 있냐면 일단은 첫 번째 얘와 얘일 때를 그냥 합쳐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고 하셔도 되고요. 뭐의 판별식 d가 fx는 0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함수로 표현할 거면 이 꼭지점의 함수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꼭지점의 함수값이 뭐 그냥 p야. p라고 쳐보자 함수값이. 그럼 뭐야? p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들아 정확히 따지면 판별식은 방정식에서 쓰는 거고 요 p는 함수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판별식을 쓸 거면 방정식으로 바꿔놓고 쓰셔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사소한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자르거나 막 그러진 않는데 혹시 모르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면 방정식에서 쓰는 건 판별식이고요. 함수에서 쓰는 거는 좌표예요. 점의 좌표.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써보겠다? 저 꼭지점의 좌표의 대소관계를 먼저 보겠다. 얘가 x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로. 그래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고 우리 그 꼭지점 구할 때 원래는 뭐 축의 방정식을 활용하거나 그러는데 얘를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시면 x-1의 제곱 플러스 a-1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지? fx는 얘이므로 꼭지점의 좌표는 뭐다? 1, a-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구해놓고 근데 꼭지점을 구하는 거 가지고 뭐 채점 기준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표현 방식은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첫 번째 뭘 하겠다? a-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쓰겠다고. 원래는 클 때 같을 때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뭐 합쳐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아닌 거 두 개니까. 그래서 a-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일 때, 즉 꼭지점의 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일 때 절대값 fx 다시 제2의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했으니까 t는 어디에서만? t는 a-1에서만 불연속이다. 됐니? 괜찮아? 이해됐죠? 여기서만 지금 불연속이라고 얘가 여기 있으면 여기 0이면 여기 맞죠? a-1에서만 불연속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a-1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a가 1보다 작다는 이제 확정인 거고 얘는 이제 확정인 거고 그랬을 때 gt는 이제는 함수를 좀 구해볼게요. gt는 어디서 불연속인지 일단은 t가 어디일 때? t가 음수일 때는 0일 거고요. 교점의 개수. 맞죠? 또 두 번째 t가 0일 때는 몇 개일 것이고 2개일 것이고 t가 0보다 클 때는 4개로 바뀌는데 0보다 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로 바뀌는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지. 맞죠? 여기까지인데 그게 뭐야? 지금 꼭지점이 a-1인데 그게 꺾여서 올라온 거잖아. 그럼 뭐가 돼? t가 어디까지? 1-a까지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럼 t가 딱 1-a일 때는 3일 것이고 마지막으로 t가
1-a보다 클 때는 2개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알파는 뭐고? 0이고 베타는 1-a겠네요. 됐죠? 됐죠? 그러면 얘네 둘의 합이 4니까 a는 뭐가 될 것이다? 더하시면 4여야 되니까 a는 -3일 것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fx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a가 -3이다 해가지고 답을 그냥 바로 띡 넘어가지 마시고 fx 한 번 정도는 언급을 하셔야 돼요. 왜냐 채점 기준이 얘가 될 수도 있지만 얘가 될 때도 있어. 그건 그냥 학교 맘이야. 아니면 둘 다 인정을 했을 때도 있고. 그렇죠? 뭔지 모르니까 괜히 다 구해놓고 틀리지 마시고 fx에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x제곱에 -2x에 -3이 되는 거고 fa는 -3 집어넣는 거니까 9에 플러스 6에 -3이니까 12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3번은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지금 문제 보시면 x는 3에서 연속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 보면 지금 2 집어넣었을 때 불연속이죠? 2 집어넣으면 -6 곱하기 1이니까 -6. 불연속이네요. 맞죠? 2 넣었을 때 불연속이니까 얘와 얘 불연속이 될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x는 3을 넣었을 때 얘는 f2, 얘는 불연속이다. 그런데 얘는 연속이 될지 불연속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 어디서? x는 3에서니까. 다른 데서 보는 게 아니라 x는 3에서만 보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얘가 이제 연속이 될지 불연속이 될지, 즉 a가 1일 때와 아닐 때로 나눠주시면 돼요. 정확히는 1일 때와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각각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가 만약에 1이면 쟤는 불연속이 될 거고 a가 1이 아니면 연속이 될 거니까. 알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a가 1일 때,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나눠서 그냥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는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제목이 틀렸네. 이렇게까지 해서 1단원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1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마무리가 된 거고, 그 다음 2단원이 미분, 그러니까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죠. 그래서 너네가 이제 수투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미분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 맞죠? 미분하는 방법은 설명 안 할 거야. 그거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하게 되겠지만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할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 일단 첫 번째로 미분계수. 너네 미분계수식 풀 때 아마 이제 좀 각자 다르겠지만 미분계수식을 풀 때 정석 방법대로 안 푸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냥 빨리 풀고 넘어갔을 거야.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정석 방법대로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 미분 가능성 따질 때 너는 어떻게 따져? 좌극한과 우극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따지잖아. 맞지? 그거 어떻게 따져? 그냥 미분해놓고 집어넣지. 맞죠?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야. 정석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된다. 일단 첫 번째로 미분계수식을 어떻게 정석적으로 풀 거냐가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미분 가능성을 어떻게 정석적으로 보여줄 거냐가 두 번째. 알겠죠? 일단은 미분계수 단원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됐니? 괜찮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개념적인 부분들인 거고, 그리고 그 개념적인 부분들은 너네가 아마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요. 뭐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런 거 다 기억하잖아. 맞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그렇게 두 가지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4번 같은 거 보면 우리가 그냥 대강 막 풀었어. 여태까지는 대강 막 풀었어.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h가 0으로 갈 때 얘가 수렴한다 라는 말이잖아. 맞죠? 수렴한다 이므로 분자가 뭐로 갈 것이다? 0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f2는 3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이 식을 변형해서 미분계수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3은 f2 플러스 10이므로 뭐다? f2는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항함수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럼 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니까 얘는 뭐고? f 프라임 2일 것이고, 맞죠? 맞죠? 요거 기억하시죠? f 프라임 2일 것이고 얘는 뭐다? f2 플러스 10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괜찮나요? 그런데 f2가 뭐야? f2가 우리 3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얘는 몇일 것이다? 13일 것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f'2는 13이고 f2는 3이니까 둘의 합은 1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됐죠? 너네 미분계수식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의 형태면 얘가 f'a로 수렴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뭐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면 얘가 f'a다. 기억나시죠? 맞죠? 맞죠? 이 정도는 기억이 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h가 변할 때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 x-a의 형태가 변할 때 그 식을 변형해서 미분계수식을 찾는 거까지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넘어가셔서 어디니? 86번 보시면 리미트 밑에 거 보시면 돼요. 밑에 것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푼다? 우리 이거 x제곱 마이너스니까 얘를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바꿔놓고 그러면 여기서는 x 플러스 1을 갖다 쓰겠지. 왜?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0으로 가는 애가 얘니까. 그러니까 이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해주는 거야? x 플러스 1분의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에 곱하기 x-1분의 1 이런 식으로 둘을 쪼개는 거라고. 맞죠? 그러면 얘는 뭐로 수렴할 것이다? 얘는 f'-1로 수렴할 것이고 얘는 뭐로 수렴할 것이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을 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f'-1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맞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조금 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막 집어넣어서 대입하거나 아니면 얘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EH분의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면 이거 뭐로 수렴한다는 거 배웠어? 2분의 1에 F'A로 수렴한다는 거 배운 적 있지. 맞죠? 어떻게 보는 거야? 결국에 여기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F'A로 수렴을 할 거고 이 앞에 개수는 H의 개수를 보는 거죠. H의 개수를. 그래서 2H분의 H니까 2분의 1이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뭐야?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2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빼는 과정인 거죠. 맞죠? 맞죠? 그거를 그냥 한 줄만 더 추가해서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쓰시면 되고 빠르게 그냥 구하면 되고 근데 그 앞에 한 줄만 추가시킨다 라고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번.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 함수 f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할 때라고 나와 있어. 그럼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우린 두 가지를 보여야 돼. 첫 번째, 얘가 연속이냐 아니냐. 그럼 두 번째, 연속이면 미분 계수가 같냐 다르냐.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어떻게 했어? 원래는 위아래다 그냥 1 때려 넣지. 맞죠? 그래서 같아. 그럼 두 번째, 위아래 그냥 미분해서 1 집어넣죠.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푸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쓰셔야 되느냐.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풀던 대로 풀고 그냥 눈속임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뭔 소리냐면 잘 봐. 리미트 x가 지금 이 앞에다가 뭐 이렇게 쓰셔야 돼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므로 연속이다 라고 쓰시고 그러고 나서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x가 1에 자극한일 때 fx는 1에 자극한일 때 fx는 어떻게 쓸 수 있다? 1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b 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 는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일 때의 fx는 밑에다 집어넣으시면 a 플러스 b 그리고 얘는 f1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죠? 맞죠? 그래서 이제 a, b에 대한 조건 하나 찾았을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미분 가능하니까 뭐 해야 된다고?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따져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너네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어떻게 따져? 정석적으로 미분계수 식을 써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야?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 x-1분의 fx-f1. 요게 뭐다? 좌미분계수식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이걸 원래는 정석적으로 어떻게 해? 그럼 x가 1의 좌극하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래서 전개를 해. 그럼 약분을 해. 그래서 여기다가 쓰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우리 평소에 어떻게 했다고? 그냥 이거 미분했지? 그냥 미분하죠, 이거. 맞죠? 그렇죠? 그럼 얘는 전개해보시면 x제곱에 a 플러스 b의 x에 플러스 ab니까 미분해보시면 2x 플러스 a 플러스 b고요. 얘 미분해보시면 a잖아. 그리고 얘가 x가 1보다 작을 때고 얘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1 집어넣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2 플러스 a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야? 이걸 한 것처럼 여기 써놓으라고. 그 다음에 결론은 우리가 그냥 하듯이 평소대로. 알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가천대는 요 정도만 해도 문제없이 지나가는데 가끔 가다가 어디였지? 한국공학대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가끔 가다가 그 문제 조건에 적혀 있는 게 있어. 미분계수 정의를 활용해라라고 적혀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진짜 실제로 다 해야 돼. 알겠죠? 네, 실제로. 그럼 그거는 뭘 물어보겠다는 거야? 미분계수 정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를 물어보겠다는 거니까 그때는 좀 더 길게 쓰셔야 돼요. 근데 문제 자체는 쉬워. 쉬운 문제인데 그 쉬운 문제를 애들이 보통 뭐 극한이나 이런 거 풀 때 로피탈도 많이 쓰고 이제 뭐 그냥 미분해서 집어넣는 것도 많이 쓰고 막 여러 가지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많이 하잖아. 정석적인 방법보다는. 근데 그 정석적인 방법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해요. 그럴 때는 다 쓰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고? 위에 거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다음 F1 구해서 집어넣고 그거 막 연립해가지고 계산해서 약분되는 거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냥 얘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해라. 이 정도만 해라. 한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된다.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 때 똑같이 x-1분의 fx-f1은 마찬가지로 쭉 계산을 하면 어차피 뭐가 될 거다? 어차피 a가 될 거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위에다가 집어넣어서 a는 몇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점 기준을 나눈다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 여기서 식 하나 나오잖아. 그거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 b는 마이너스 2 구하는 거, 그 다음에 a 구하는 거, 그 다음 마지막 a 더하기 b 구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로 나뉘게 되겠죠. 얘 풀면 바로 b가 나오는 거니까. 아니면 요 식이 될 수도 있어요. 2 플러스 a 플러스 b는 a다라는 식이 될 수도 있어. 알겠죠? 얘든 뭐 b를 구하는 거든 이런 식으로 될 거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92번 한번 풀어볼래? 92번.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볼까요? 92번. 보시면 fx는 ax제곱 플러스 bx와 실수 t에 대하여 fx의 x는 t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gt라고 하겠다. 그럼 gt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gt는 t에서 t 플러스 2니까 2분의 f의 t 플러스 2 마이너스 ft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죠? 그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그 상태로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얘부터 계산을 해야겠네요. 2분의 저기다가 이제 t 플러스 2 집어넣으면 a의 t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의 t 플러스 2고, 그 다음 마이너스 ft니까 at 제곱 마이너스 bt 뭐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at 제곱 지워질 거고, 맞죠? t 플러스 t at 제곱 지워질 거고, at 제곱 지워질 거고, bt 지워질 거고, 그럼 남는 거 적어보시면 4at 있을 거고, 여기에서 4a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여기에 플러스 2b 이렇게 있겠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gt는 얘다. 그럼 가에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ft는 몇이다? 지금 얘 t분의 ft 하면은 2t분의 4at 이렇게 보겠지?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2a가 나오고 그게 3이다. a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나를 보시면 지금 g에 ft1과 ft2를 집어넣었을 때 0이래. 그럼 이 말이 뭐야? 결국 g가 0이 되는 두 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맞죠? 근데 g는 얘잖아. 그러니까 사실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잖아. 그러면 g가 0이 되는 t 값은 뭐야? 사실 한 개밖에 없죠. 그럼 그 말은 ft1과 ft2가 뭐 한다? 같다.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gt는 0에서 여기다가 는 0 붙여보시면, 얘를 뭐 계산해보시면 2at에 플러스 2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gt는 0에서 t는 뭐다? 는 0이고 얘네들 반대로 넘겨서 2a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겠네. 맞죠? 따라서 ft1과 ft2는 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분의 b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괜찮나요? 얘이므로 결국 fx는 재고, 즉 2차 함수고, 그 2차 함수가 얘다 인 거니까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t1 더하기 t2는 지금 저기서 4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얘가 뭐라고 지금? 2차 방정식이라고? 2차 방정식이에요. 맞죠? ax제곱 플러스 b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되어 있고, 얘를 만족시키는 t값이 x값이 t1, t2인 거잖아. 그럼 t1, t2는 축에 대하여 뭐겠어? 대칭이겠죠. 그러면 둘의 합은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되잖아. 맞죠? 얘 그냥 반대로 넘겨서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몇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4라고 나와 있는 거죠.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결국 뭐다? gt는 1차 함수다. 그 1차 함수가 0이 되는 점은 한 개밖에 없다. 그 말은 ft1과 ft2는 얘로 같다란 소리고, 그럼 그랬을 때 t1 플러스 t2는 뭐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따라서 b는 뭐다? 마이너스 4a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저기서 지금 t1, t2 구하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4a일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따라서 ft2는 b가 마이너스 4a니까 집어넣으면 2a니까 1? 이렇게 되나요? 1이고, 그 다음에 저기다가도 집어넣어 볼게요. 저기다가도 b에다가 마이너스 4a 집어넣으시면 얘는 결국 뭐가 된다? a t1의 제곱 마이너스 4a t1은
뭐 AT2의 제곱 마이너스 4AT2는 1 해서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아까 했던 거 결국 A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X는 1에 두 근이 T1, T2인 거죠. 맞죠? T1, T2인 거지 지금 여기다가 1인 거니까. 맞죠? T1, T2이므로 얘 넘겨서 뭐 대입해서 푸시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근데 아니면 지금 저기서 지금 뭐 구하라는 거야? T1 곱하기 T2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각계수의 관계 쓰시면 되죠. 근각계수의 관계 쓰시면 A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 다음은 이제 단순 연산 문제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 일단 첫 번째로 평균 변화율을 GT라고 했기 때문에 GT를 먼저 찾아준 거고, 그 다음 가조건에서 A가 2분의 3이라는 거 구했고요. 맞죠? 그러고 나서 나조건에서 지금 요거 관계 구했으니까 A 값 집어넣으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넘어가시고 95번 보시면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다 그랬을 때 절대값 fx가 x는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어떻게 따졌어? 얘들아, 연속인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운다고 불연속이 되니? 아니죠. 근데 지금 fx는 연속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절대값 fx도 당연히 연속일 거야. 그럼 연속인데, 분명히 절대값 fx는 연속인데 x는 3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건 x는 3에서 무슨 점이다? x는 3에서 뾰족점일 것이다. 그리고 절대값 함수의 뾰족점은 어디서 만들어져? x축에서 만들어지죠. 왜? x축을 기준으로 꺾어 올리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서 이렇게 꺾어 올라가면서 여기와 여기가 뾰족점이 되는 거잖아. 맞나요? 맞나요? 그럼 결론은 뭐야? x는 3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건 x는 3에서 뾰족점이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거 말고는 뾰족점이 없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ABC를 한번 구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연속이어야 되니까 뭐 리미트 그 쓰는 거는 아까 다 설명했고, 그럼 1 각각 집어넣어서 보면 1 플러스 A와 마이너스 3 플러스 B 플러스 C가 같다 해서 이제 첫 번째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두 개의 식이 더 필요한데, 보시면 얘 보면 얘는 어차피 축이 0이 내죠. 맞지? 어차피 축이 0이 냈고 A가 지금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1이라고 치면 저 함수는 X제곱 플러스 A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가 A인 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는 거고. 괜찮니? 축이 0이고 0 넣었을 때 A고 A가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분 불가능한 점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위로 볼록한 함수죠. 그리고 여기서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고. 맞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냥 내려갈 수도 있지. 맞죠? 지금 위로 볼록한 함수니까 그 위로 볼록한 함수가 이쪽이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이 여기다 붙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알겠지? 알겠지? 그러면 결국 이 점이 뭐가 된다라는 거야? 이 점이 3이 된다. 그 딱 보면 3 말고 얘 말고는 더 만날 수 있는 점이 없죠, 어차피. 맞죠? 그러면 얘가 3이겠구나. 얘가 이렇게 생겼든 상관없이 3이겠구나 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뭐 경우 나눌 필요도 없네요. 똑같은 거니까. 경우 나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절대값 fx는 3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므로 뭐 f3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f3은 0이다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고 또 있니? 연속이고 1보다 작다 크다 0 맞고 3x제곱이고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x는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얘도 따져줘야 되는 거구나. 마지막으로 요 점.
요 점에서도 연속만이 아니라 미분 가능성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의 미분 계수 따져줘야겠네요. 뭔가 식이 모자라서 쭉 봤는데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면 안 되잖아.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미분 가능성과 여기서 3에서 0인 거 이렇게 두 가지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른쪽 96번 보시면 함수 fx가 2x-4와 x-1이다. 그 다음 최고차항 횟수가 1인 2차 함수 gx에 대하여 함수 gx 곱하기 f 합성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때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일단 1차적으로 gx는 뭐다? gx는 연속일 것이다. 왜? 2차 함수기 때문에 gx는 연속일 것이다가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 f 합성 fx를 봐야 되는데 보면 얘 지금 3 집어넣었을 때 2고 3 집어넣었을 때 2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x는 3에서는 x가 3일 때는 연속이야. 뭐? fx는. 괜찮니? 괜찮니? fx 자체는 x는 3에서 연속인데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잖아. 얘들아 너네 1학년 때 합성함수에서 배울 때 봐봐. 결국 어떤 f라는 함수가 있어. 어떤 f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에 뭔가 들어오면 여기서 뭔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는 걸 x값에다가 집어넣는 거고 나오는 걸 y값,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맞죠? 그럼 잘 봐. 합성함수라는 건 이 지금 x값에다가 뭘 집어넣겠다라는 거야? fx를 집어넣어 보겠다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런데 지금 fx는 어디서? 3에서 연속은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이 아니야? 미분 가능이 아니야? 미분 불가능이죠, 보면. 왜? 여기서의 미분 계수는 2일 거고 여기서의 미분 계수는 1일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연속성 자체는 안 따져도 돼. 왜? fx 자체가 지금 연속이니까. 그리고 gx도 연속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언급 정도만 하시면 돼요. gx는 연속이고 f 합성 fx가 3에서 연속인 거 보여주고. 그렇죠? 그러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미분 가능성인데 얘는 지금 x는 3에서 미분 가능하지가 않다. 그러면 우리 f 합성 fx가 x는 3에서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따져야 되죠. 그럼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 2차 함수는 g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두지 않니 보통? 그럼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잖아. 근데 그냥 x는 3에서만 미분 가능성을 따지면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식이 모자라. 그럼 어디서 따져야 돼? 요 fx가 3일 때도 따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합성함수잖아. fx를 fx에다 집어넣을 거야. fx를 fx에다 집어넣을 거야. 근데 요 fx는, 그러니까 이 fx 말하는 거야. 이 fx는 얘가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 fx는 지금 3에서 미분 불가능이다. 근데 만약에 얘가 3이면 미분 불가능이 되는 거잖아. 맞죠? 두 번째, x 자체가 3이면 이미 여기서 미분 불가능이 걸러지는 거고, 그 두 번째가 뭐다? fx 자체가 3일 때도 보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를 뭐 계산을 해보시면 지금 내가 설명을 했던 게 좀 복잡하잖아. 복잡하면 차라리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f 합성 fx를 구하고 나서 봐도 돼. 이걸 따지는 게 너무 복잡한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f 합성 fx를 fx가 뭔지 아니까 얘 자체를 구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f 합성 fx는 결국 저 식에다가 x 자리에다가 fx 집어넣는 거니까 2fx 마이너스 4와 fx 마이너스 1로 나뉠 거고, 그 다음에 fx가 3보다 작을 때일 거고요. f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했죠. 맞죠? 그럼 당연히 얘는 마지막에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 맞죠? 그럼 fx가 3보다 작다를 먼저 바꿔볼게. fx가 3보다 작아. 근데 fx가 위에 거일지 아래 거일지 모르잖아. 또 나누는 거야. 얘가 3보다 작아. 그럼 마이너스 4를 넘기면 7일 거니까 x가 2분의 7보다 작아. 그런데 x가 3보다 작다가 기본 전제 조건이잖아. 맞죠? 근데 얘가 3보다 작다면 2분의 7보다 작다가 된다고. 그러니까 뭐가 돼? 그냥 x가 3보다 작으면 뭐다? 얘다. 근데 그 fx가 뭐다? 얘다. 그래서 2x-4를 여기다가 2x-4를 집어넣어 주시면 2x-4 집어넣어 주시면 4x에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fx가 얘면 얘가 3보다 작다면 x는 4보다 작다가 되는데 얘가 3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fx는 뭐다? x-1이다. 그럼 그 x-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이번에는 x-1을 집어넣어 주시면 2x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될 거고, 그 다음 만약에 f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3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넘기면 x가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위에 건 없는 거고, 그럼 밑에 것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집어넣으시면 4보다 크거나 같다 나올 거니까, 얘니까 집어넣어주시면 x-1 집어넣으시면 x-2 이렇게 되겠네. f합성 f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구해놓고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 3에서 미분 불가능이고 4에서 미분 불가능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저 함수가 3에서 미분 가능이 되도록 a값, 또 b값을, 또 4에서 미분 가능이 되도록 a, b값에 대한 조건을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 하는 거 1학년 때 배웠다 보니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해드리면, 합성함수라는 건 fx를 f에다가 집어넣는 거고, 그래서 집어넣어서 그냥 이렇게 식을 쓴 건데, 지금 fx가 2x-4일지 x-1일지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 맞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야. 지금 fx가 3보다 작거나 같다의 조건인데, 그 fx가 얘인 거니까 얘가 위에 게 3보다 작으면 여기서 나오는 건 x는 2분의 7보다 작다가 된다. 그런데 위에 거라는 건 x는 이미 3보다 작다라는 조건이니까 얘와 얘를 연립하셔서 뭐가 되는 거다? 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다가 x는 3보다 작다를 쓰고, 그 다음에 fx가 뭐 집어넣는 거야? 2x-4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fx가 만약에 x-1이면 얘가 3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그럼 x는 4보다 작다인데 이미 전제 조건이 뭐야?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인 거니까 범위가 뭐가 된다? 3부터 4까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3부터 4까지에 대하여 3부터 4까지에 대하여 fx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x-1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마지막, 이번에는 f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볼 건데 여기서는 성립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x가 3보다 작을 때 얘가 3보다 커질 수는 없어서 저기서 성립하지 않는 거고, 얘가 3보다 크다를 했을 때는 뭐가 된다?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크거나 같다 할 때 뭐가 된다?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그럼 그거를 x-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x-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죠? 하나하나씩 범위 따져서 합성함수를 구해주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똑같이 아까 했던 거 미분계수식 써놓고 그냥 우리는 미분해서 대입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3에서는 4 곱하기 g' 3? 뭐 이렇게 되겠네요. 는 2 곱하기 g' 3? 그러니까 g' 3이 0이겠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곱셈이죠, 지금. 곱해서 하셔야겠네요. 그치?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셔서 지금 gx 곱하기 f'-fx인데 얘가 지금 f'-fx, 합성 fx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거 곱하기 gx 해놓고, 그럼 얘 곱하기 gx는 여기다 gx 곱하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3에서 미분계수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gx는 2차 함수,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네.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도함수 부분이랑 뒤에 약수령 연습 문제 하게 될 거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얘까지 그냥 풉시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바로 풀게요, 그냥. 여기. 얘까지 끝까지 계산할게요. 보시면 f합성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그럼 뭘 알아야 된다? gx 곱하기 f합성 fx를 구하는 거다. 맞죠? 그래서 요만큼에 대한 미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다? 리미트 x가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3에서와 4에서예요. 맞죠? 그럼 3에서와 4에서를 보기 위해서 3의 좌극한일 때에 x-3분의 gx 곱하기 f 합성 fx 마이너스 g3
곱하기 F 합성 F3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얘가 이제 미분계수식이죠. 그치?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이거 어떻게 풀어? 여기다가 결국 gx 곱하는 거잖아. 맞죠? 맞죠? 그 다음 뭐해? 미분에서 3 집어넣죠? 맞지? 그럼 얘 미분은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시면 4 곱하기 g3, gx 고요. 그 다음 얘 뒤에 거 미분하시면 4x 12 곱하기 gx, g'x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얘 미분하시면 그 다음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gx 곱해서 계산하겠죠. 그럼 여기다가 계산해 보시면 앞에 거 미분하면 2 곱하기 gx고 그 다음 플러스에 2x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죠. 2x 마이너스 6에 g'x 이렇게 되겠네. 얘도 마찬가지로 gx 곱해서 미분하겠죠. 여기서 gx 미분해서 gx 곱해서 미분하시면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gx 그 다음 플러스에 뒤에 거 x 마이너스 2 곱하기 g'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는 뭐 집어넣는다고? 이 식은 지금 뭐다? 여기다가 3을 집어넣는 식이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4, G, 3 플러스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0이 돼서 사라지네요. 됐죠? 는 리미트 x가 3의 우극한일 때 똑같이 쓰면 되겠지? 똑같이 저식. 똑같이 쓰면 되고 얘는 뭐가 된다? 3의 우극한은 얘니까 집어넣으시면 2G3 여기다 3 집어넣으면 0 돼서 지워지네요. 아 그럼 4G3이랑 2G3이랑 똑같아야 되네? 너보다 G3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의 우극한일 때, 4의 자극한일 때 보시면 4의 자극한일 때는 이젠 여기다 4 집어넣겠지? 맞죠? 그러면 뭐가 된다? 똑같이 식 쓰시고 여기다가 4 집어넣으시면 2G4 플러스 4 집어넣으시면 2 곱하기 F'4 는 또 똑같이 4의 우극한일 때 식 쭉 쓰시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4 집어넣으시면 는 G4 플러스 2G'4 됐나요? 네. 그러면 이 식과 이 식 가지고 지금 fx 다시 g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두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미분해서 집어넣잖아.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미분 가능성을 보여줄 땐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미분해서 푸는 거는 문제지에다가 풀어놓으시고 옮겨 적을 때는 미분계수식 써놓고 그 결과값을 오른쪽에다 써라. 그럼 된다. 알겠죠? 왜냐면 미분계수식을 일단 쓴 거니까 그리고 중간 과정 자체를 그냥 생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나 미분계수식을 써서 증명해라, 미분계수식을 써라 라고 문제의 조건에 나오면 얘는 쓸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근데 얘 쓰면은 너무 좀 그렇잖아. 얘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gx에다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집어넣고 얘가 4x 12 여기다가 집어넣고 얘 몇인지 또 집어넣고 해가지고 실제로 다 전개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는 상태니까 정리가 되는 것까지도 보여줘야 되는 거야. 미분계수식을 진짜 정석적으로 쓰려면. 근데 그럴 수는 없어. 그럼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평소 하던 대로.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처음 설명했던 거는 그냥 합성함수의 성질을 활용해서 결국에 어디일 거다? x가 3일 때와 fx가 3이 될 때 이 두 개에서 미분 가능성을 따져주면 된다. 합성함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헷갈리면 어떻게 해라? 직접적으로 f합성 fx가 뭔지를 구해놓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저렇게 푸셔도 되고 이렇게 푸셔도 되고 어차피 지금 보면 알겠지만 x가 3일 때가 요때고요. 요때고요. 그 다음에 fx가 3일 때가 요때예요. x에다가 4 집어넣으면 fx가 3이 됩니다. 알겠죠? 저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어차피 미분 불가능이 의심되는 점은 저렇게 두 가지인 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